문을 잠그지 마라. 오늘 밤 들어올 것은 사람도 바람도 아니다. 설명되지 않는 냄새 하나, 박자 하나, 그리고 당신 이름의 그림자다. 불은 아직 켜지지 않았는데 방 안은 이미 밝고 북은 울리지 않았는데 가슴은 먼저 떤다. 누군가는 미신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위로라 부른다. 그 말들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의 심장이 자신을 설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혹시 오늘이 그날일까? 그 혹시가 문턱이다. 문턱이 낮아질수록 발은 더 쉽게 넘어간다. 그리고 문턱을 낮추는 기술, 그 기술이 이 땅에서 주술이라 불려온 것의 첫 얼굴이다. 굿은 부르는 일이다. 그러나 귀신만 부르는 게 아니다. 흩어진 한숨과 기억, 말하지 못한 부탁과 버리지 못한 이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다. 사람의 마음은 흩어질 때 더 무겁다. 무거움을 가볍게 만들려면 먼저 한 곳에 모아야 한다. 그래서 구파는 모으는 기술로 시작한다. 초저녁의 공기, 문턱에 걸린 발소리, 장독대의 그늘, 벽에 걸린 사진, 문지방에 앉아 종아리를 감싸 쥔 노인의 손. 이런 사소한 것들이 먼저 모여야 한다. 그 다음에 북과 꽹과리, 진과 장구가 온다. 소리는 늦게 오지만 올 것을 안다. 기다림이 박자를 만든다. 무당이 들어선다. 화려한 옷자락과 장신구, 물고기처럼 흔들리는 매듭, 그리고 아주 오래된 눈빛. 그 눈빛은 오래전부터 사람을 봐 온 눈빛이다. 슬픔이 몸 어디에 숨는지, 두려움이 어느 손끝을 먼저 얼리는지, 미움이 어떤 호흡에서 소리를 잃는지 알 것 같은 눈빛. 무당은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대신 호흡을 읽는다. 빠른 숨은 공포이고 짧은 숨은 분노이며 길지만 흔들리는 숨은 미련이다. 굿의 첫 단계는 숨을 한 박자 늦추게 만드는 일이다. 꽹과리의 짧은 번쩍임, 북의 둔탁한 바닥 울림, 장구의 동행하는 걸음. 이 셋이 만나면 방 안의 시간이 통일된다. 시간의 통일은 마음의 단순화를 부른다. 단순해진 마음은 이야기를 받아들일 준비를 마친다. 굿은 이야기다. 사는 동안 못한 이야기, 죽어서도 남은 이야기, 살아있는 사람과 떠난 사람이 서로에게 미뤄둔 이야기. 그래서 굿의 말들은 완결형이 아니다. 열린 문장이다. 가까운 데 있는 이가 오래 묵힌 한이, 오늘따라 더 크게 떠오르는 이름이, 이렇게 열린 문장을 사람들은 각자의 기억으로 완성한다. 그래서 굿은 자주 맞는다. 정확해서가 아니라 참여자가 스스로 맞게 만들기 때문이다. 열린 문장에서 각자의 상처가 자리를 찾고 상처가 자리를 찾으면 울음은 목적을 얻는다. 목적 있는 울음은 흐르고 흘러야 비로소 닦인다. 무당은 두 번째로 대비를 꺼낸다. 어두운 방 한가운데 작은 촛불 하나. 조용한 공기 가운데 작은 방울 소리 하나. 대낮보다 밤에 큰 소리보다 작은 소리에 사람은 더 쉽게 끌린다. 대비는 집중을 만든다. 집중은 참여를 부른다. 참여가 시작되면 굿은 더 이상 구경거리가 아니다. 참여자가 많을수록 굿은 정확해진다. 정확성은 초능력이 아니라 집단 호흡의 산물이다. 북의 박자가 달아오르고 장단 사이 빈틈이 조금씩 줄어든다. 그 빈틈이 줄어드는 만큼 사람들의 마음 사이 간격도 좁아진다. 간격이 좁아지면 서로의 숨이 부딪히고 부딪힘은 체온을 만든다. 이 체온이 바로 굿의 힘이다. 이야기는 오래된 뿌리를 가진다. 산의 신과 바다의 신, 바람의 신과 마을을 지키는 선앙당, 비나이다로 시작해 고맙다로 끝나는 청. 어릴 적 마을 당산나무 아래에서 떡을 나누던 기억, 장마가 잦으면 바람을 달래려 모이던 어른들의 뒷모습. 그 장면들은 한 세대의 추억이 아니라 공동체의 근육이었다. 근육은 한 번 쓰면 다음에 더 쉽게 쓰인다. 그래서 굿은 문화가 되었고 문화는 살아남는 기술이 되었다. 큰 재앙과 작은 불행 사이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두려움을 모아 이름을 붙이고 이름 붙인 두려움을 의식으로 나누었다. 의식은 서로를 묶었다. 묶임은 때로 위로였고 때로는 통제였다. 구분은 얇았다. 오늘의 굿은 어제와 다르다. 마을의 넓은 마당 대신 아파트의 작은 거실에서
당산나무 대신 액자 속 조상 사진 앞에서 북 대신 스피커의 저음으로 시작되기도 한다. 도시의 굿은 소음을 배경으로 한다. 자동차 경적과 엘리베이터 소리, 윗집의 발걸음, 휴대폰 진동. 그 소음 위로 또 다른 소리가 올라타는 순간 사람은 모른 척하고 싶었던 자기 마음의 진짜 소리를 듣는다. 어떤 이는 문득 용서를, 어떤 이는 작별을, 어떤 이는 포기를, 또 어떤 이는 다시 시작을 떠올린다. 굿은 결정을 돕는 의식이다. 실제로 의사가 내리는 처방처럼 명확하진 않지만 사람에게 때로 더 필요한 건 결심을 밀어줄 마지막 2%다. 굿은 그 2%를 책임지는 장치였다. 어느 굿판에서는 마을을 위한 비나리가 펼쳐진다. 바다가 험해 배가 못 나간 계절, 사람들은 함께 모여 바람에게 길을 묻는다. 북이 길게 울리고 무당의 말이 바다의 기분을 살피듯 춤을 탄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언이 아니다. 함께 모였다는 사실이다. 불안을 나눠든 사람들은 불안의 크기를 줄인다. 한꺼번에 드는 무게는 가벼워지는 법이다. 굿이 끝나고 사람들은 바다를 보며 말없이 흩어진다. 바람은 곧 그친다. 바람이 그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어깨는 덜 떨린다. 위로는 언제나 결과 이전에 도착한다. 또 다른 굿판에서는 떠나는 이를 씻겨보낸다. 흰 배와 맑은 물, 느린 박자와 낮은 목소리. 남은 이들의 마음 한가운데 묵은 찌꺼기를 긁어내리는 움직임. 왜 그 말을 못했을까? 왜 그 손을 놓았을까? 같은 끝나지 않는 문장들을 마저 닫아주는 시간. 닫힌 문장들은 밤에 덜 울린다. 덜 우는 밤이 늘어나면 사람은 다시 낮을 살 수 있다. 살아있는 자가 낮을 살아야 떠난 이의 밤도 편해진다는 믿음이, 그 믿음이 바로 이 의식의 기둥이었다. 또 다른 자리에서는 무당이 될 일을 맞이하는 의식이 열린다. 오래 피하던 신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통과 의례. 기쁨과 두려움이 한 몸처럼 얽혀 있다. 새로운 눈을 얻는 대신 짐을 지는 일, 열려있는 귀 대신 책임을 받는 일. 이 길은 선택이면서 피할 수 없는 부름이기도 했다. 굿판의 한복판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이는 대개 한 사람인데 그 울음이 지나가면 주변의 울음도 잦아든다. 큰 울음 하나가 작은 울음들을 데리고 나간다. 떠난 뒤 남는 건 고요다. 고요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이제 그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누군가의 용기를 밀어줄 사람이 된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질문이 생긴다. 굿은 정말로 무엇을 바꾸는가? 굿이 바꾸는 건 대개 사실이 아니다. 사실은 많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을 둘러싼 감정의 배열은 바뀐다. 감정의 배열이 바뀌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내일의 사실이 조금씩 바뀐다. 이 느리고 사소한 변화를 사람들은 체감이라 부른다. 체감은 논리보다 오래 남는다. 논리는 밤을 설득하고 체감은 새벽을 깨운다. 굿은 새벽을 깨우는 의식이다. 물론 모든 굿이 아름답지 않다. 위로가 장사가 되는 순간이 있다. 마음의 빈틈을 계산서로 메우는 장면은 언제나 불편하고 그래서 더 자주 일어난다. 여긴 경계가 필요하다. 나만 할 수 있다는 말, 지금, 당장이라는 시간, 말하지 않으면 불행이 온다는 협박, 돈으로 안전을 살 수 있다는 약속. 이 네 문장이 나올 때 우리는 한 박자 물러서야 한다. 물러섬은 패배가 아니다. 물러서는 동안 숨이 길어지고 길어진 숨이 눈을 다시 맑게 만든다. 맑은 눈으로 보면 필요한 굿과 불필요한 굿이 구분된다. 필요한 굿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불필요한 굿은 사람을 의존하게 한다. 자유가 늘어나느냐, 의존이 늘어나느냐, 이게 기준이다. 리듬의 과학도 잠깐 빌려오자. 일정한 박자는 뇌의 예측 시스템을 안정시킨다. 예측이 가능할 때 불안은 낮아지고 불안이 낮아질 때 기억이 떠오른다. 기억은 말과 연결되고 말은 눈물과 연결된다. 눈물이 흐른 자리에 비로소 사람은 질문을 올려놓는다. 나는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무엇을 다시 붙들어야 하는가? 굿이 사람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이 질문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질문이 허락되는 공간에서 믿음은 위로가 된다. 질문이 금지되는 공간에서
믿음은 통제가 된다. 굿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결국 질문을 허락할 용기에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무당은 누구인가? 그는 해석자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만 인정하지 않던 것을 말로 꺼내는 사람. 무당의 문장은 종종 비유의 껍질을 입는다. 비유는 정답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고 그래서 더 깊다. 물이 막혔네. 라는 말은 혈관을, 대화를, 장부의 숫자를, 운의 흐름을 동시에 가리킬 수 있다. 듣는 이는 가장 아픈 곳에 그 말을 꽂는다. 그래서 굿의 말은 자주 맞는다. 무당이 맞춘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스스로 꽂았기 때문이다. 이 구조를 아는 건 굿을 싸구려로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굿의 진짜 작동 방식을 존중하는 일이다. 스스로 꽂은 말만이 끝까지 작동한다. 굿의 도구들은 단순하다. 북과 장구, 꽹과리와 징, 술과 떡, 물과 소금, 천과 종이, 불과 향. 이 단순함이 주는 안정감은 크다. 복잡한 시대일수록 사람은 단순한 것을 의지한다. 단순한 것이 오래 버틴다. 불은 따뜻하게, 물은 맑게, 소금은 무게를 잡고, 천은 경계를 긋는다. 이 네 가지는 재료가 아니라 상징이다. 상징은 마음의 이정표다. 이정표가 있으면 길을 잃어도 돌아올 수 있다.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사람은 좀 더 멀리 간다. 멀리 가본 사람만이 남은 자의 길도 알려줄 수 있다. 구판의 중반, 북은 갑자기 속도를 올리지 않는다. 오히려 멈춘다. 멈춤은 쉼표가 아니라 여백이다. 여백은 관객에게 역할을 돌려준다. 이때 방 안에 조용한 울음이 들린다. 울음은 언제나 작은 데서 시작한다. 혼자서 시작된 울음이 둘이 되고 셋이 되고 어느 순간 방의 온도가 바뀐다. 울음은 말보다 빨리 도착해 말보다 오래 남는다. 울음이 다하고 난 뒤 비로소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다. 그때 나오는 말은 기록이 된다. 기록은 다음의 위기에 가서 당신을 구한다. 굿은 기록을 돕는 의식이기도 하다. 때로는 춤이 시작된다. 춤은 말의 확장이다. 몸이 먼저 알고 말이 따라온다. 발의 폭, 팔의 곡선, 허리의 회전, 눈의 초점. 억눌렸던 것들이 몸을 통해 데모를 한다. 데모가 지나가야 협상이 가능하다. 협상은 남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밀어붙이고 여기서는 놓는다. 이 이름은 남기고 이 이름은 보낸다. 춤의 끝에서 사람은 자기와 합의한다. 합의한 사람의 얼굴에는 정확한 피로가 남는다. 정확한 피로는 안정을 준다. 불필요한 힘이 빠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유교의 제사, 불교의 기도, 기독교의 예배, 무속의 굿. 우리는 종종 이 네 가지를 서로 다른 세계로 나누지만 어느 지점에서는 만난다. 반복되는 박자, 함께 모인 사람들, 초점의 이동, 말과 침묵의 리듬. 굿은 그 만나는 지점에서 특유의 기능을 맡는다. 말이 닿지 않는 사람에게 말없이 닿는 문을 만든다. 그래서 굿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말이 닿지 않는 사람들이 늘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건 굿을 절대화하는 것도 야멸차게 부정하는 것도 아닌 현실 감각의 문제다. 밤이 깊어가면 굿판은 작아진다. 큰 소리와 큰 몸짓은 빠지고 낮은 목소리와 작은 손짓만 남는다. 이때 진짜 일이 일어난다. 무당은 이름을 받지 않고 마음을 받는다. 그리고 조용히 돌려준다. 돌려주는 방식은 간단하다. 이 말은 이만, 저 말은 저만. 말의 길이를 조절해준다. 과장된 말은 반으로, 꺾인 말은 2배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건 힘주어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힘 빼고 말하는 기술이다. 힘을 뺄 때 문장이 앞뒤를 잇는다. 앞뒤가 이어지면 그 문장은 밤을 지나 낮으로 건너간다. 어느덧 새벽. 굿은 끝났다. 끝난 자리엔 침묵이 남는다. 침묵은 비어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득 차 있다. 각자의 결심과 해소, 작별과 재시작으로 사람들은 말없이 흩어진다. 등 뒤로 느껴지는 가벼움과 피로. 가벼움은 의식이 가져다 준 선물이고
피로는 참여의 영수증이다. 둘 다 필요하다. 선물만 있는 번호표는 오래 못 간다. 영수증 없는 감동은 곧 잊힌다. 우리는 이 선물과 영수증을 들고 낮으로 내려간다. 낮에는 할 일이 많다. 전화해야 할 번호, 정리해야 할 빵, 내려놓아야 할 물건, 붙들어야 할 이름. 굿은 여기까지다. 나머지는 삶의 몫이다. 다시 경계의 이야기. 우리가 굿을 삶에 들릴 때 꼭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기록. 오늘 들은 말, 오늘 흘린 눈물, 오늘 치는 값. 기록은 기억의 열을 낮춘다. 둘째, 비교. 같은 문제로 다른 길을 택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라. 비교는 확신의 속도를 늦춘다. 속도가 늦춰질 때 눈이 넓어진다. 셋째, 나눔. 혼자서 결정하지 마라. 가까운 사람과 가능하다면 전문가와 공유하라. 나눔은 책임을 흐리게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의 방향을 고르게 한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굿은 문화가 되고 없으면 거래가 된다. 굿을 둘러싼 오해도 있다. 굿은 과거에만 머문 의식이 아니라 현재를 통과하는 루틴이 될 수 있다. 아침에 차 한 잔, 일주일에 한 번의 산책, 잠들기 전에 짧은 감사. 이것들도 작은 굿이다. 다만 차이는 투명성이다. 내가 무엇을 하고 왜 하는지 아는가? 알면 루틴이고 모르면 주술이다. 루틴은 나를 키우고 주술은 나를 묶는다. 묶임을 느낄 때 우리는 멈춰야 한다. 멈춤은 늘 늦게 오지 않는다. 지금도 할 수 있다. 멈추고 숨을 고르고 물어라. 왜? 이 짧은 질문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부적이다. 우리는 굿판의 흥과 눈물만 기억하기 쉽지만 실은 굿의 핵심은 질서다.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 그 질서는 초자연의 법이 아니라 마음의 질서다. 순서를 되돌려 놓는 일, 엉킨 것을 풀고 비어있는 곳을 채우는 일, 빠른 것을 늦추고 늦은 것을 당기는 일. 질서가 세워지면 기도가 들리고 기도가 들리면 마음이 움직인다. 마음이 움직이면 손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면 방이 바뀐다. 굿은 방을 바꾸는 시작점이다. 방이 바뀌면 낮이 달라진다. 낮이 달라지면 밤의 모양도 달라진다. 이제 마지막 장면을 떠올리자. 문지방에 걸터앉아 끝까지 자리를 지키던 노인의 손. 그 손은 바깥과 안의 온도를 잰다. 너무 뜨거워지지 않게, 너무 차가워지지 않게. 굿이 끝난 뒤에도 이 손은 필요하다. 우리는 스스로의 노인이 되어야 한다. 내 감정의 온도를 재고, 내 선택의 속도를 재고, 내 말의 길이를 잰다. 잰 뒤에 줄이고, 늘리고, 멈추고, 다시 간다. 이런 사소한 측정이 밤을 지나 낮을 붙잡아준다. 이 작은 기술이야말로 굿의 진짜 유산이다. 문을 잠그지 마라. 오늘 밤 들어온 것은 사람도 바람도 아니었다. 당신이 과거에 붙여놓고 문 밖에서 떨게 한 이름, 문 안에서 울게 한 문장, 문턱에 묶어둔 한숨이었다. 우리는 그것들을 불러들여 자리를 주었고 자리를 얻은 것들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일 당신은 이 방에서 나가 낮을 살 것이다. 낮이 흔들리면 밤에 돌아와 다시 물어라. 왜? 그때 또 다른 북소리가 필요할지도 아닐지도 모른다. 필요하다면 불러라. 필요 없다면 웃어라. 둘 다 괜찮다. 굿은 당신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굿은 당신의 선택을 기다린다. 그리고 지금 아주 작은 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긴다. 이 밤에 우리가 불러낸 것은 귀신이 아니다. 서로의 이름이다. 서로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이만 충분하다. 북은 벽에 기대놓고 촛불은 스스로의 시간에 맡겨두자. 남은 건 당신의 발과 당신의 숨. 발은 길을 만들고 숨은 길을 견딘다. 오늘의 길이 길었다면 내일의 길은 조금 덜 길 것이다. 덜 길어진 길을 함께 걷는 동안 우리는 또 다른 굿을 시작할 것이다. 더 조용하고 더 명확하고 더 사람다운 굿. 밤은 길지만 질문은 더 길다. 질문이 있는 곳에서 굿은 사람 편이고 사람 편인 굿은 오래간다. 그 오래가기를 당신의 손에 맡긴다. 당신이 북을 치지 않아도 좋다. 당신이 촛불을 켜지 않아도 좋다.
다만 당신의 숨을 속이지 마라. 숨이 정확해지면 말이 정직해지고 말이 정직해지면 선택이 단단해진다. 단단한 선택은 낮을 통과해 밤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밤의 문턱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서로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이번에는 떨지 않고 숨도 쉬며 눈도 또렷하게.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은 알 것이다. 굿은 끝났고 이제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